좋아요 누르고 주전 소식 받아가시오. 얼씨구.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오는 이민년 3월은 나라님이 바뀌는 중사가 있는 달이라 한 나라의 으뜸가는 권력을 지닌 나라님, 나라님을 하려는 귀인들은 어깨에 막중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 민중들은 신중하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니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대사가 아닐 수가 있겠느냐. 이러하니 이민년 나라님 선택을 앞두고 관심과 민심이 요동을 치는디. 네 번째 마지막 주제인 대선을 다루게 되는데요. 먼저 이 방송과 이 영상물이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을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경제와 자산시장 내 특히 투자라는 부분에서 정책적인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거는 분명히 맞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뭐 작년에 뭐 책을 쓰거나 할 때 담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 보수와 그리고 진보 등에 대한 여러 경제 이념 등에 대한 것들을 다루긴 했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나서 의견을 나누는 거는 저는 오히려 방향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2022년 3월 9일 투표일이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 3월까지 과연 이 대선이라는 이벤트 등으로 인해서 우리 주식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다음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앞으로의 5년 동안 우리 경제와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뭐 기대할 부분이 있다면 이런 거, 위기가 만약에 찾아온다면 이런 거, 이런 것들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시장 부분은 부장님이 많이 또 최근에서 언급을 하셨었기 때문에 뭐 이게 대선이라는 거를 갖다 붙여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내년 3월까지 시장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대선과 그리고 정치권 그리고 정책이 중요한 거 분명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식 시장은 미국의 대선의 영향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정책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 선거 전까지는 미국의 정책의 영향권 안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선이나 정치 얘기할 때 꼭 하는 얘기인데요. 저보다 선배님이시죠? 뭐 아니고 싶습니다만. 예. 제가 95년대 인턴하고 96년 1월에 입사를 했는데 그 바로 전주까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문제 없고 네. 우리나라 문제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뉴스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디폴트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꼭 이렇게 이런 정치나 정책 얘기할 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정책들이나 생각들을 우리 투자자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건 정말 문제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 여실히 보여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면 정치권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런 핑계일 거냐. 우리 그냥 흔한 얘기로 그냥 술안주 삼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험적으로 볼 때 저 26년 됐고 그러면 20한 저는 이제 만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예. 예.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사이클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에 하향의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됐고 상향의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된 것이지 그분 때문에 사이클이 상향이 됐거나 하향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명확히 해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네. 다만 하향 사이클에 갈 때 이 하향의 속도를 얼마큼 잘 막아낼 수 있느냐 정책적으로 이런 걸 해줄 수 있느냐 정치나 정책이 그리고 올라갈 때 얼마나 거기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만 그냥 홀로 있는 이런 정책들이 아닌 전 세계의 흐름에 타고 가는 기업들은 전 세계 흐름에 잘 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정책이나 정치가 그걸 쫓아가지 못했을 때 우리 투자자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환경에 빠진 경우가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부연해서 여쭤보고 싶은 네. 부분이 이제 누구든지 아무튼 대선 후보는 결정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약들이 막 남발이 네, 될 텐데 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공약을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의 투자에 대해서 네. 부장님께서도 좀 조언을 해 주실 부분 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년에 현 정권이 뭐 바뀔지 안 바뀔지 뭐 이거는 우리 뭐 지금 사실 모르는 그건 우리는 알 상황이지 수 없는 않습니까? 거니까. 근데 크게 바뀔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정책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테이퍼링, 긴축. 그렇죠. 그 금리 연말에 인상. 가장 네. 많이 예. 탄 이슈가 되겠죠. 이게 지금 네. 그 시기가 일단 출발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네네. 근데 지금 빨리 해야 금리 인상이 2023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대선은 내년이잖아요. 그 안에서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이나 이게 들어가는 거지, 유동성이 돌아가는 거지, 누가 됐다라고 해서 그게 좀 달라질 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정책적 측면에서도 ESG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환경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소위 구조적 성장,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확연하게 바뀐 거 하나가 그 전에 얘기했던 말씀 주셨던 4차 산업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4차 산업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냐 팬데믹이 있으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느껴야 될 건 뭐냐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4차 산업이 훨씬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정치나 정책적인 요인 때문에 이게 바뀔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저는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사실 정치권도 제일 안 변하는 기득권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근데 뭐 요즘에는 30대 당대표가 네. 생겨났다라고 네. 하다 보니까 네. 뭐 대선 후보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들이 내놓는 정책도 네. 그래도 좀 요즘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그렇죠.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좀 그렇게 파격적이거나 요즘의 흐름을 맞는 아이템이나 공약이 나온다라면 따라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선출직 최고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공약, 정책은 그 다음에 5년에 우리 삶에 좋건 싫건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우리가 이 시점에서 통찰해 봐야 될 것은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대선이 가까워 오고 그 대선출직 권력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각자 희망과 욕망과 니즈가 합쳐져 가지고 선출직 권력을 만들겠죠. 그러면 유권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가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 권력은 어디에 줄 것이냐? 이견이 없는 분야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사회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싶어요. 진보건 보수건 유력한 대선 후보가 네네네. 무게를 주고 주장하는 그 정책이 무엇이냐가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죠. 그렇죠. 진보가 잡냐, 보수가 잡냐, 이게 중요할까요? 내년 3월에 그때도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고, 그때도 아직 테이퍼링은 안 일어나고 있고, 겁만 주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정치의 역사대로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많죠. 우리는 사회 안전망 더 강화되는 측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새로이 선택을 받으려는 대선 후보들은 더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겠냐라는 저는 처음에 대선을 해서 대선 소주 우리의 진로를 결정한다고 해서 진로 소주 뭐 이런 거 생각했다니까요. 소주 얘기가 아니었군요. 대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딱 들어봐도 백신 확보가 더 절실해지겠네요. 차기 정부 입장으로도 정말 우리 사회의 안정만 확보라는 것들을 정착을 하려면은 지금 뭐 대선까지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어차피 이제 3월까지 대선 전까지 시장 상황을 보자면 저는 아까 박 부장님 의견하고 되게 많이 일치된 부분이 많았어요. 우리 나라 안으로만 봤었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행사인 것만은 맞지만 오히려 대외적으로 볼 때 테이퍼링에 대한 가동 시기라든지 22년, 23년에 이제 글로벌 경제가 맞이하는 여러 어떤 모멘텀 쿨다운, 시장이 약간 좀 냉각되거나 뜨거워짐이 좀 식었을 때 과연 우리는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사실 이게 우리 주식시장에는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선 이슈라는 부분을 조금은 뭐 들리는 소리를 안 들은 척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래도 이제 조금 계속 거리를 두는 정도의 입장으로 투자자들이 조금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지금 듭니다. 센터장님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 지금 마음속으로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걸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좋고 더 많이 듣고 싶은데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파월 의장이나 옐런 장관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네네.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주식 시장은 자본시장은 미래를 선반영하면서 계속 움직이는데 피크아웃이야? 근데 우리는 전부 다들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은 굉장히 앞으로 좋을 걸 계속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시장이 앞으로 막 엄청나게 고꾸라지고 위기가 오고 이렇게까지는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극단적으로 또 완전히 폭락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요즘에.
양극단적으로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양극단이 아닌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도 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은 쿨다운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과열이 막 됐다.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 빠진다는 표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모든 지표, 에브리띵 랠리라고 하는 전부 다 올라온 상태에서 그동안에 지급했던 돈, 보조금들이 이제 지급이 이제 멈춰지고 유동성을 계속 제공했으니까 풍선이 이만큼 커진 거잖아요. 네. 근데 계속 넣어야지만 이게 커지는 거지. 그냥 멈춰져 있으면 그러면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조금씩 김 빠지듯이 빠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쿨다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죠. 피크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대선에 나올 후보자들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꺾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정말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 경제와 사람의 그 지적 수준, 이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정치 이런 부분은 덜 성숙됐다. 정치인들은 그 정도의 자세는 돼 있어야 되는지 않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집행권을 독점한 특정 세력들이 부와 권력과 모든 의사결정을 이루던 시대에서 다수에게로 이양되고 있다는 점을 관찰하시고 대선 주제 가지고 크게 고민하지 말아라. 유익한 정보 받아보셨다면 댓글로 이야기 판을 벌여보자. 좋다.